5번째 질문입니다. 어떻게 보면 수꽃계 강의를 듣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. 만약에 수꽃계를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하면 그 개념 강의를 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트 필기나 뭐 여러 가지 그 개념을 복습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줄까? 복습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롤플레이 방법이 롤플레이.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롤플레이 방법은 자신이 선생님이 돼서 그 개념 노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 글로 읽을 때는 자신의 약점을 모르다가 자신이 말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이 약점이니까 그걸 체크해 나가고 또다시 개념 노트로 공부하고 수학사전도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약점을 케어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롤플레이 하는 방법을 사실은 그 방 안에서 혼자서 이렇게 칠판 놓고 또는 뭐 전지 같은 걸 붙여놓고 자기가 학생인, 뭐 선생님이냐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처럼 그 하는 학습법인데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좀 이렇게 동영상을 요청을 했을 때 아이들이 좀 너무 힘들어해서 그 혜지가 지금 우리 수꽃계 멘토인 혜지가 선생님한테 그 얘기한 거는 선생님이 한번 그 정말 방 안에서 칠판이 아닌 정말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 안에 있는 그냥 칠판에서 어떻게 롤플레이로 학생인 것처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찍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마 12월 말에서 1월 초쯤에 선생님이 아마 롤플레이를 선생님 방에서 선생님 서재에서 하는 방법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혜지한테도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좀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. 그러면 롤플레이를 하는 방법 외에 그 선생님의 기적의 수학 듣기 평가가 있잖아. 근데 그 기적의 수학 듣기 평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거든. 재학생인 경우에는 그건 mp3도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지. 그러면 쉬는 시간에 시끄러운 경우에 그때도 이제 mp3에 담아가서 그거를 이렇게 듣고 체크하는 정도로 해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적의 수학 듣기 평가가 우선 무엇인지 아이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. 기적의 수학 듣기 평가는 선생님이 수꽃계에서 개념을 설명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 그걸 선생님이 영어 듣기 평가처럼 문제를 내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저희가 답하는 식으로 혼자서 써나가는 건데 그걸 하다 보면 또 그것도 역시 개념이 어디가 약한지를 또 알 수 있게 돼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개념을 복습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막막하기 마련인데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듣기 평가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이 기적의 수학 듣기 평가를 선생님이 만들게 된 동기는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. 근데 그 학생이 나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한번 자기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래. 그래서 내가 개념에 대해서 뭐 아무거나 툭 던져보는 거야. 수열이 뭐야? 응? 예를 들면 야 인수분해가 뭐야? 이런 식의 질문을 자기한테 한번 던져보라는 거지. 그럼 자기가 한번 맞췄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선생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가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따서 수학에도 듣기 평가가 있으면 재밌겠다. 단 문제를 질문하는 건 좀 힘들지만 개념을 질문하는 건 좀 재밌겠다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바로 기적의 수학 듣기 평가인데 어떤 문제집 아주 유명한 그 센 모라는 거기 그 문제집 그 이사님께서 나보고 이 수학 듣기 평가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야.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. 정말 너무나 창의적이다.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다고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나 선생님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안 해서 선생님이 좀 안타깝더라고. 왜 아이들이 활용을 잘 안 하지? 답변하기가 힘든가? 그런 것 같아요.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애들은 더 긴장하게 되고. 아닙니다. 굉장히 부드럽게 촬영을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그 멘토의 말대로 한번 개념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정말 내가 완벽하게 되었는가? 이거를 한번 듣기 평가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자, 그럼 이번에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수꽃계 강의를 반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. 몇 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? 저는 되게 많이 반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수능이 끝날 때까지도 개념 노트를 가지고 수꽃계 공부를 했고 처음에도 저는 현강에서 들었기 때문에 1, 2월 달에 커리에 맞춰서 개념 강의를 듣고 또 3월 달에 한 번 더 하시잖아요, 선생님이. 그때도 들으면 처음에 들었던 거랑 또 다르게 들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한
많이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딱 몇 번이라고 찍어줘야 돼, 아이들은. 한 5번에서 6번은 해야 5번에서 한 6번 정도. 사실은 우리 저기 멘토는 현장에서 선생님 수곡계 강의를 듣고 또 인강으로 또 네, 패스 끊어서 또 듣고 네. 그렇게 했지. 오케이, 좋아요. 자, 그러면 이번엔 7번째 질문입니다. 이거는 yes or no로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수곡계와 유별난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까요? 노우인 것 같아요. 왜 노죠? 수꽃계랑 유별난은 그 강좌의 목표가 다르잖아요. 수꽃계는 개념이고 유별난은 문제풀이인데 일단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해야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커리대로 수꽃계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유별난을 들으면서도 수꽃계를 복습하면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이들 생각은 수곡계는 이제 개념 강좌니까 문제를 좀 풀고 싶다는 거지. 근데 수꽃계도 개념 강좌지만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겨울방학에 수곡계를 듣고 또 3월에 중요한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가 수곡계로 준비가 다 될까? 수꽃계로도 되고 또 이제 기출의 재구성까지 같이 1월부터 들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꼭 기출의 재구성을 같이 병행하지 않아도 수곡계만으로도. 근데 이제 내 질문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리를 좀 늦게 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니. 네. 그러니까 뭐 3월부터 타거나 아니면 반수행 같은 경우는 뭐 6월에 기말고사 학교 끝나고 나서 그 수곡계를 타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 만약에 커리를 타는 학생들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하반기 학생들이 질문을 좀 많이 올려서 선생님이 제시했던 방법이 단원별로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곡계에서 행렬과 그래프를 들었으면 행렬과 그래프 단원을 듣고 바로 또 유별난에 있는 행렬과 그래프 문제를 풀고 대신에 그때는 수곡계에 있는 문제는 뭐 데스노트북만 듣고 뭐 필수에드 짬짬이나 뭐 수리탐구 2교시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시키고 이렇게 좀 강의를 좀 다이어트해서 강의를 좀 들어라. 이렇게 내가 답변을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렇다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마 거기 자주 묻는 질문, 거기 이제 조금 그 하반기에 올려졌던 그런 질문들을 참고하면서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 8번째 질문이에요. 수곡계 강의로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여러 과목이라는 게 수곡계 강의가 뭐 고등수학도 있고 수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과는 수학2 뭐 플러스 적분부터 해서 뭐 기하 벡터까지 되게 많은데 이 부분들을 다 유별난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? 아니면 과목마다 수곡계 플러스 유별난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? 그러니까 이래서 강좌가 이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으니까 다 수곡계를 다 듣고 그다음에 유별난을 따라가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? 그럴 때는 이제 자신이 취약한 부분은 꼭 수꽃계도 듣고 유별난도 듣고 하지만 만약에 자신이 진짜 괜찮다면은 개념이 괜찮다. 개념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유별난 문제풀이도 듣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. 근데 문과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. 문과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수꽃계로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유별난을 듣는 게 문제풀이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곡계는 절대 생략하면 문과는 안 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곡계를 만약에 생략하려면 우리 딱 찍어주지 뭐. 한 2등급 이상? 2등급 이상만 선생님이 허용을 하면 수곡계를 생략하고 바로 유별난을 타도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바로 수곡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.